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제작사 국제인지도 한국에서 팔리면 세계적으로 팔린다란 제목의 영국 연예주간지 NME 기사와 한국 반려동물 건강보험 추진이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에 해외 네티즌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NME 기사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옮겨놓은 기사이며 제 채널에서 먼저 전문을 공개한 바 있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한국말 선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메이저 신문이 한국의 한류를 한국의 특파원을 통해서 전하고 그 기사를 영국의 연예 전문지가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 이 흐름은 그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할리우드 기사를 해외 언론 또는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전해받고 한국의 매체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너무 신기하고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비틀즈에 열광했고 마이클 잭슨의 춤에 현혹되고 머라이어 캐리와 휴스턴 휴스턴의 가창력에 압도당하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매체들은 그것들을 앞다퉈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 안내를 보면서 감동하고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CG에 감탄하고 마블 시리즈를 보면서 모두 지구와 지구인이 온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은 BTS와 블랙핑크에 열광하고 오징어 게임에 빠져서 전 세계에 영희 인형이 세워질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세계는 변하고 있고 문화의 힘의 축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 강남스타일의 일시 유행이 아니라 예전에 한국의 매체들이 할리우드 스타의 소식을 매일매일 전하듯 한국의 연예 뉴스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NME 기사를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K드라마 제작자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새로운 특집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총괄 프로듀서 장영우 제작자, 스튜디오 드래곤 김영규 대표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베테랑 멤버들이 한국 컨텐츠에 꼽히는 인기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과 스위트홈과 같은 드라마를 공동 감독하거나 공동 제작한 장 씨는 자신과 그의 팀이 이러한 드라마를 만들 때 세계적인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흥미롭고 의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온 감정적 경험을 이해하고 동일시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라고 덧붙이며 그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에서 얻은 주요 원인은 한국에서 잘 팔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국내 시장이 너무 좁고 혼잡했으며 글로벌 진출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발언은 오징어 게임, 한소희의 마이네임, 로맨틱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와 같은 최근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의 큰 국제적 성공 이후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반려동물 건강보험 추진 소식이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네. 본문을 보면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입법 과정 초기에 엎어질 수도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 같아. 국가가 지원하는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듯. 미국 어린이들보다 한국 개들이 먼저 의료보험이 생기겠네. 우리 집 고양이 리비를 한국에 데려가야겠어. 리비야, 넌 이제 안전해. 한국 개고기 금지부터 반려동물 건강보험까지 빠르다. 아직 개고기 금지 안 됐어. 한국엔 아직도 3,000개의 개 농장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개가 위생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길러진다면 왜 개만 소, 돼지, 닭이랑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난 개를 먹는 문화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 미국의 몇몇 공장형 농장을 포함해 동물을 확대하는데 불만이 있지. 나 어릴 적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컸는데 소들은 목초지에서 포식자 없이 잘 먹고 잘 치료받으며 자랐어. 어미에게 버려진 송아지들은 우리 삼촌이 직접 키웠고 충분히 자라면 인도적으로 안락사시킨 후 도살했지. 개들이 그렇게 잘 관리되어 자란다면 우리 가족의 소를 키우고 도축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45년 전 한국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건 아니지. 그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으니까.
미국이 점점 창피해지네.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미국이었으면 이렇게 말할걸. 만약 개들이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개들이 일을 해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반려동물로 입양되길 원할 듯. 과연 법안이 통과될까? 한숨밖에 안 나오네. 휴. 그 의료보험 내가 받고 싶다. 반면 여기 미국에선 미국에 점점 더 실망하게 돼. 언젠가 내가 받은 의료 혜택이 한국 강아지들만큼 좋아지길. 미국은 자국민들도 못 챙기는데 다른 나라는 반려동물까지 신경 써주네. 좀 전에 또 다른 한국 관련 뉴스를 봤는데 헤드라인이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돈을 보내고 있어였어. 그걸 보고 뭐?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아무 관계도 없잖아. 게다가 한국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원조를 한다는 거지? 했어. 한 가지 예로 몇 년 전에 한국의 여고생이 생리대를 살 여유가 없어서 신발 밑창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게 널리 퍼지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했고 그 후 10대 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어쨌든 만약 한국 정부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국가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편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도 가능하겠지. 한국 강아지들이 수많은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되겠네. 슬프다. 근데 웃겨. 근데 또 그게 사실이야. 나 한국어를 좀 배워야겠어. 미친 짓 같아. 그럼 정부가 지를 위해서도 혈관 우회술 같은 수술을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야? 특정 종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내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 미국이 자국민을 대하는 것보다 한국이 강아지들을 더 잘 대해주는 듯.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법안도 아직 통과된 게 아닌데 제목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겠다. 일반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을 것 같지 않고. 미국인이 동물로 변장한 다음 한국 가정집에 반려견으로 입양되는 거 가능할까? 한국인들은 정부가 모든 걸 다 지불해 주길 바라는 건 알지만 이건 말도 안 되지. 맞아, 나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싫어할 것 같아. 세상에, 한국 강아지보다 내가 못한 거야? 내 구글 최근 검색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반려견이 되는 법. 한국 반려동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권리가 많네. 너무 좋은 생각이야. 치아보험도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국의 반려동물 평균 수명이 미국인들 수명보다 길어질 듯. 얼마 전에 고양이가 감기에 걸려서 돈 엄청 쓰고 온 사람으로서 난 이 법안 너무 좋다. 이 법안 절대 통과될 리 없다. 한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결국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잖아.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한국 드라마 내용이 부모님 병원비 내려고 데스게임에 참가하는 남자 얘긴데 혹시 나 반려동물로 입양해줄 한국인 있니? 반면 미국에선 인슐린 한 달치가 $1,000가 되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인지 아닌지 논쟁하고 있지. 미국인으로서 이 글을 읽는 나의 유일한 대답은 한숨뿐. 14살 된 우리 집 고양이 이번 주말에 혈뇨를 했는데 치료비 모두 다 해서 $350 나왔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그럴 여유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주인들은 너무 안 됐어. 근본적으로 애완동물은 사치 같은 거야. 많은 사람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반려동물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동물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미국도 동물병원비 감당하려면 애완동물 보험이 필요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한국이 구글의 독과점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 서구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서구에서 따라오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면 정말 과장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무엇인가 한다면 세계에서 주목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 방역처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모든 나라가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개혁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한국에서의 어떤 개혁 시도가 나오면 미국은 안 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데라며 다른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심지어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도 그대로 들어줘야 한다는 사대주의자들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도 이제 새로운 것을 개척, 선도하는 마인드를 개개인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